안녕하십니까, 칼슘 박사 션리입니다. 이것의 탄생 비화 첫 번째 시간으로 해결 못하는 위장병이 없다고 소문난 지포스 편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칼슘과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많은 건강식품의 연구와 개발에 보낸 시간이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간 개발해온 특별한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의 탄생 비화 이런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속쓰림, 위염, 위궤양, 장상피 화생, 역류성 식도염,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 이런 다양한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하면서도 제산제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어서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위장병을 고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지포스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참여자는 100여 명이었습니다.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무슨 말이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어떤 위장병도 다 낫는다더라 이런 거죠.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 지포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저는 너무 기뻤죠. 하지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의 지난 30년은 칼슘이었고 골다공증 해법을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으로 저를 찾는 분들에게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위장이 나빴습니다.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위염이 있다, 내시경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뼈 이야기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자꾸 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그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뼈를 채우려면 먼저 위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드셔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위가 망가져 있다면 그건 그냥 위를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도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007년 위장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해는 제게 아주 좋은 일이 있었던 해인데요. 피츠버그 국제 발명품 전시회 임팩스에서 이온칼맥이 대체의학 부분 금상을 받았고 뉴락솔이 대체의학 부분 최고 발명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그 해에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긴 실패의 시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아시는지요? 위 점막의 표면 상피세포는 그 수명이 사흘에서 닷새 정도입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에 직접 두들겨 맞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벽세포는 짧게 보면 이틀에서 사흘 만에도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벽세포는 닷새면 통째로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30년 된 위장병은 왜 30년째 그대로일까요?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는다면 그 답은 하나뿐입니다. 새로 태어난 세포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죽고 있거나 손상된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위는 스스로를 고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그 닷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 이번에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3가지의 잘못된 위장병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보통 위장병은 위산이 많아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궤양도 생기고 속도 쓰리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위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위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위벽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산을 제산제로 통증만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가라앉은 건 통증이지 상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손상된 위벽 세포가 복구되지 않으니까 위장병은 고질병이 되고 만 겁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은 괄약근이 헐거워져서 생긴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위는 산도를 감지해서 식도 쪽에 있는 분문과 소장 쪽에 있는 유문을 여닫습니다. 그 괄약근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위산의 산도입니다. 위산의 산도가 스위치인 셈이죠. 위산이 묽어지면 잠금 스위치가 자동으로 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괄약근이 늙어서 헐거워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닫으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제산제를 넣어서 위산을 무력화시키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도 때도 없이 괄약근이 느슨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도 쉽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은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로 죽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항생제에 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균까지 같이 죽고 내성도 남게 됩니다. 저는 죽이는 대신 붙지 못하게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위벽을 감싸버리면 균은 붙을 곳을 잃고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위벽이 스스로 재생할 닷새를 무슨 수를 써서든 벌어주는 것. 저는 곧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으로부터 G포스가 완성되기까지는 세월이 또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 이미 G포스의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연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위장병 환자들에게 그 한 줄은 큰 도움이 됩니다. G포스를 개발하는 그 15년 동안에 저는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2009년이었습니다. 포뮬러를 완성했고 제품을 만들었지만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5년 뒤인 2014년에 동양의학에 기반을 둔 에스가드라는 제품을 두 번째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어떤 분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원료도 썼고 배합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그대로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원료가 아니라 제가 세운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생각하는 위장병의 원인과 대처법으로 위장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 설계는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설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부터 다시 세우고 그 개념에 맞는 원료를 처음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었고 G포스가 완성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린 셈이죠. 그 8년 동안 저는 새로운 성분, 더 좋다는 성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어느 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분은 이미 다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위벽을 재생시키는 비타민 U라든지 점액을 두껍게 하고 혈류를 살리는 감초 DGL이라든지 장을 정돈하는 프락토올리고당, 그리고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흡수되는 유청단백 가수분해물, 메스티검, 아연, 이런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위벽에 고르게 전달하고 퍼지게 해서 그 성분이 위벽을 온전하게 감싸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상처의 절반만 발리면 그 절반은 그대로 곪습니다. 그건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도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위벽 구석구석에 고루 펴서 바를 수 있겠는가?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료를 초미세 입자로 가공해서 위 안에서 완전히 분산시키는 기술, 다른 하나는 그 성분을 정확하게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가 하는 배합비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확한 답을 찾는 데만 8년이 걸린 겁니다. 원료를 제가 원하는 크기의 미세 분산 구조로 가공하는 일, 그게 사실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요.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한두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데만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G포스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위장약 캬베지는 제산제로 속쓰림을 빠르게 눌러주면서 위점막을 재생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잘 만든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산제 방식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위벽세포는 제대로 재생될 수가 없고 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제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속이 쓰리건, 위염이 있건, 위궤양이 있건, 장상피 화생이 있건, 헬리코박터 파이롤리 균이 있건 어떤 종류의 위장병이 있더라도 통하는 그런 제품, 그리고 언젠가 그 제품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G포스는 위장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년 정도면 G포스의 섭취를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벽 상피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벽세포는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에 따라서 다시 악화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G포스를 가까이 두시면 그런 문제도 늘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포스에는 제산제가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G포스는 인공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포스는 습기에 약합니다. 뚜껑을 잘 안 닫으면 눅눅해지고
약간의 변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코팅 한 겹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첨가물 제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씹어 드시면 침과 섞이면서 분산이 훨씬 빨리 시작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으시면 꼭 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삼키셔도 됩니다. 한 15분 정도 늦게 작용이 시작될 뿐이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100명 중에서 교직에서 은퇴하신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사셨고 내시경에서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란 건 위벽세포가 더는 못 버티고 장세포처럼 변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장상피 화생은 흔히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8달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위벽이 어떻게 이렇게 반질반질 윤기가 나요?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장상피 화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온 것은 그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포스가 못 고치는 위장병이 없다는 그 소문은 좀 과장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분명히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0.2%, 1000명에 2명 정도는 처음에 속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G포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양을 줄이고 섭취하는 시간을 옮기고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G포스는 약이 아닙니다. 위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닷새, 그 시간을 벌어주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고치는 건 언제나 여러분의 몸이 한다고 믿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고 G포스는 여러분 위에서 그저 말없이 도와줄 뿐인 겁니다. 아직까지 G포스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한번 G포스 생활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의 탄생 비화 두 번째 이야기는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의사도 놀랐다 물에 완전히 녹는 속 편한 이온 칼맥 편입니다. 지금까지 칼슘 박사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